안녕하십니까. 진동민 메카트로닉스 실험 03 강좌 곡선보 실험의 실험 조교를 맡은 사공영진입니다. 먼저 실험 기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은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곡선보에 하중을 가한 후에 변형률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 그 측정한 변형률의 훅스로우를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합니다. 그 응력은 실험 응력이고, 그 다음에 이 실험식과 곡선보 이론식 그리고 직선보 이론식을 사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후에 그 세 가지를 비교해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곡선보와 외팔보의 차이를 이해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이론은 총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직선보 이론, 그 다음에 곡선보 이론, 그 다음에 훅스로우를 사용합니다. 훅스로우는 탄성범위 내에서 응력은 탄성계수와 변형률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료학학 교재나 이제 배웠던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을 사용해서 예비보고서에 조사해서 예비보고서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실험 이론에서 이제 결과를 쓰는 데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좀 더 어려워하실 만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러니까 변형률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계산할 응력은 계산하고 비교해야 될 응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 응력입니다. 그 다음에 곡선보 이론 응력, 그 다음에 외팔보 이론 응력입니다. 이제 여기서 곡선보 이론 응력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선보 이론 응력은 시그마는 단면의 정보, 그리고 중심축과 도심의 거리, 그리고 중심축, 그리고 이제 측정 위치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모멘트, 측정 위치까지의 거리,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정의가 되는데, 이때 y는 이제 측정 위치는 중립축에서 측정 위치 지점까지의 길이입니다. 즉, 저기 곡선보 사진을 보시면 곡선보 그림에 점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제 곡선보의 중앙에 이렇게 점선 그어진 것은 도심이고, 그거보다 좀 더 안쪽에 있는 게 중립축의 선입니다. 이제 보통 외팔보의 경우에는 도심과 중립축이 위치가 같습니다. 근데 곡선보는 도심과 중립축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곡선보 이론력에서는 간극이라는 도심과 중립축의 거리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립축에서 측정 지점까지의 길이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저렇게 다르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립축이란 것은 이제 보에 하중을 가하고 변형이 일어날 때 한쪽은 압축, 그리고 반대쪽은, 그러니까 곡선보가 저렇게 생겼을 때 하중을 저렇게 가하면 안쪽에서는 압축이 일어나고 반대쪽에는 인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인장이 바깥쪽으로 가서 인정이 많이 일어나고 안쪽으로 가서 압축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중앙의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 인장도 아니고 압축이 아닌 특정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지점을 전부 다 이은 점이 중립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팔보에서는 이제 중립축과 도심이 이제 같은데, 곡선보에서 왜 도심과 중립축이 다른지는 비고의 것처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데이터를 드리는 이제 화면을 영상 끝에 첨부해 놓을 건데, 그 전에 이제 곡선보 형상에서 도심과 중립축, 그 측정 지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이제 곡선보에서 저렇게 곡선보를 인장시험기에 이제 부착을 하고 상하에서 이제 저기 P라고 표시된 지점에서 하중을 가합니다. 그때 저기 측정 지점이라고 표시된 곡선보의 가장 많이 구부러진 저 안쪽과 바깥쪽에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고 거기서 이제 변형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 변형률로 실험 응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이제 이번 실험은 조금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진행된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실험 장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기 사진에 준비되어 있는 곡선보가 있습니다. 지금 곡선보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인장시험기라고 해서 이제 압축력을 가하는 인장실험기에 곡선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저 네모난 상자가 인디케이터입니다.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나오는 정보를 변형률 값으로 변환해 데이터 값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저희 하얀색 네모난 박스가 인장시험기의 압축력을 가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리 가공된 곡선부의 표면을 사포 등을 이용하여 매끈하게 갈아줍니다. 그 다음 스트레인 게이지를 곡선부에 부착하고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스트레인 게이지 실험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스트레인 게이지는 곡선부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곡선부를 인장시험기에 장착합니다. 그 다음 B번 그리고 C번은 스트레인 게이지와 인디게이터를 연결하고, B번과 C번은 지금 저희가 장착되어 있는 기본 세팅입니다. 곡선부를 인장시험기에 장착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인 게이지의 선을 인디게이터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러, 오른쪽 하단에 이제 흰색 박스의 저게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의 업다운 버튼을 이용하여 이제 하중을, 여기는 이제 100kgP부터 차례로 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0kgP부터 250kgP까지 50kgP까지 업, 다운으로 3번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를 통해 변형률, 그리고 컨트롤러에 표현되는 데이터 값으로 이제 하중을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힘과 변형률의 값은 이제 보고서에 사용되지 않고, 데이터는 실험 진행하는 영상 후에 따로 영상 뒤편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제 컨트롤러의 가장 왼쪽 화면에 폴스라는 여기 모니터에 이제 힘이 주어지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킬로그램 폴스가 0인 상태부터 50kg씩 증가시키면 50kg 폴스만큼 하중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곡선부에 하중을 가하고, 그때 변형률과 하중 값을 읽겠습니다. 먼저 약 50kg 폴스에 하중을 가하고 그때 변형률을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스트레인 값은 사용하지 않고 인디게이터를 통해 스트레인 게이지의 변형률 값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하중을 50kg에서 100kg까지 힘을 증가시킨 후에 그때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겠습니다. 이때 왜 이 스트레인을 사용하지 않는지 한번 비구미 고찰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 힘을 100에서 다음 또 50kg 포스를 증가시켜서 네, 150kg 폴스의 힘이 하중에 작용할 때 하중과 스트레인 값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하중을 50kg 폴스 더 증가시켜서 그때 하중과 스트레인 값을 읽겠습니다. 하중이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가해진 후에 스트레인 값을 읽겠습니다. 다음 또 변형률과 하중 값을 읽고 하중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약 150kg 폴스의 하중이 가했을 때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준 후에 하중과 변형률 값을 읽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50kg 폴스에서 이제는 50kg씩 하중을 줄이면서 하중과 배합률을 측정하겠습니다. 하중이 충분한 시간 동안 가해진 이후에 하중과 배합률을 측정하겠습니다. 이제 하중을 내리고 올릴 때 제가 지금 보시면 200kg 폴스보다 더 낮은 190 몇 대의 이제 하중을 잠깐 내려갔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왜 오차의 원인이 되는지 생각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하중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50kg) 폴스에 하중이 가할 때 그때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준 후에 하중과 배합률 값을 읽겠습니다. 네, 다시 하중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네, 100kg 폴스의 하중을 충분한 시간 동안 가해진 이후에 그 다음 하중과 배합률을 측정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중을 50kg 폴스 더 줄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준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0kg 폴스를 제거하고 네, 그때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진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마이너스 값의 하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순간 내리는 도중에 이제 압축력을 가하다가 순간 소량이 이제 인장 이제 0을 넘어선 이제 조금 넘어갔다가 맞는데 그것도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0이라는 의미는 이제 곡선보에 이제 상하에서 하중을 가할 때 가는 거 이상으로 이제 인장 시험기가 더 위로 빠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그게 왜 오차의 원인이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중과 스트레인 값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0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2차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0kg 폴스의 하중에 가할 때 하중과 스트레인 값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하중을 50 증가시켜서 그때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하중을 가해진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다음 하중을 50kg 더 증가시키고 그때 하중과 스트레인을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충분히 하중을 가한 이후에 측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하중을 증가시키고 그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하중과 변형률 값을 읽은 이후에 하중을 50kg 더 증가시키고 충분한 시간 동안 하중을 가해준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왜 제가 저번에 스트레인 게이지 외팔보 실험 때도 그렇지만 왜 하중을 충분한 시간 동안 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또 그것도 적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0kg의 더 하중을 더 가해준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250kg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kg씩 그 가하는 하중을 감소시키면서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200kg의) 하중을 가하는 상태고 충분한 시간을 하중을 가한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중과 배열값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50kg의 하중을 더 감해준 다음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충분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 값을 측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50kg의 하중을 더 뺀 이후에 네, 하중과 스트레인을 좀 이따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중과 변형률 값을 읽은 다음 하중을 다시 50kg을 빼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네, 하중과 스트레인 값을 읽고 하중과 변형률 값을 읽고 그 다음에 하중을 50kg에서 0kg으로 바꾼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 값을 읽겠습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충분한 하중이 가해진 이후에 충분한 시간 동안 가해진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 값을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드리지 않고 이제 지금 실험에서 보여드린 실험 모습에서 이제 오차의 원인이 될 만한 그리고 이런 행동 때문에 오차가 더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실험에서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영상 마지막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변형값 0점을 맞춰주고 지금의 하중을 측정한 이후에 하중과 변형률을 측정한 이후에 다시 50kg씩 250kg까지 그리고 다시 250kg에서 0kg까지 50kg씩 변형을 주는 3차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중과 변형률을 측정을 하고 다음 50kg의 하중을 가해 주겠습니다. 약 50kg의 하중을 가해주는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하중과 변형률을 측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kg에서 50kg에 더 힘을 가해서 100kg 상태에서 힘과 하중을 측정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 동안 하중을 가해준 이후에 하중과 변환율 값을 읽겠습니다. 네, 하중과 변환율 값을 읽고 그 다음에 50kg의 하중을 더 가해준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산의 실험 결과에서 사용할 하중 값은 여기, 그리고 안쪽 변형률과 바깥쪽 변형률, 그러니까 이쪽 변형률과 이쪽 변형률은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됩니다. 네, 하중과 변형률 값을 읽고 다음에 하중을 50kg 더 가해주겠습니다. 네, 200kg의 하중을 충분한 시간 동안 가해진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 값을 읽겠습니다. 네, 하중과 변환율 값을 읽고 그 다음에 50kg의 하중을 더 가해주겠습니다. 네, 약 250kg의 하중을 충분한 시간 동안 가해진 이후 하중과 변환율 값을 읽겠습니다. 네, 하중과 변환율 값을 읽은 이후에 다시 50g의 하중을 빼주겠습니다. 네, 약 200kg의 하중을 충분히 가한 이후에 하중과 변환율 값을 읽겠습니다. 네, 하중과 변환율 값을 읽었으니 다시 50kg의 하중을 빼서 이제 150kg의 하중을 가해주겠습니다. 네, 약 150kg의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네,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50kg의 하중을 더 빼서 100kg의 하중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하겠습니다.
100kg의 하중을 충분한 시간 동안 가해주겠습니다. 네, 하중과 변형률의 값을 읽고 다시 100kg에서 50kg을 빼서 50kg의 하중을 가해주겠습니다. 네, 50kg의 하중을 충분한 시간 동안 가해주겠습니다. 네, 하중과 변형률 값을 읽고 그 다음에 50kg의 하중을 뺀 0kg의 하중을 가하겠습니다. 즉 하중을 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중과 스트레인을 측정해 주겠습니다. 네, 하중과 변형률을 측정하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0kg부터 250kg까지 50kg씩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면서 0에서 250, 250에서 0까지의 하중과 그때 안쪽과 바깥쪽의 변형률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걸 총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실험은 마치고 그 다음으로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보고서 작성 방법을 간단하게 써놓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저희가 이제 적어 드릴 때 데이터 값에서 변형률의 측정 값은 이제 변형률 곱하기 10-6승입니다. 그리고 힘은 kgm/로 줬기 때문에 이제 뉴턴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 먼저 정리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적어 드린 테이블 아마 들릴 거지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지만 하중 그때 안쪽 변형률, 바깥쪽 변형률을 1차, 2차, 3차 그리고 1차, 2차, 3차를 전부 평균 낸 각 하중에서의 그러니까 0부터 250 다시 0까지의 하중 그리고 두 가지의 변형률을 1, 2, 3차 그리고 평균 테이블 4개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평균 낸 테이블에서 이제 평균 낸 실험 결과에서 그때 예를 들어 50kg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하중과 변형률을 잡아서 실험 능력, 외팔부 이론 능력, 곡선보 이론 능력을 한 번씩 손으로 계산해 준 이후에 그걸 이제 한 번씩 계산한 거를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250, 0까지의 세 가지 응력에 대해서 테이블을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세 가지 응력을 계산하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각각 응력을 한 번씩은 손으로 계산하는 걸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곡선보의 형상, 그러니까 단면에 대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단면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이제 길이에 대한 정보는 이제 보고서 예비 보고서 작성하면서 거기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팔부를 계산하실 때 저때 수치와 그런 거는 이 곡선보가 직선으로 다 펴졌다, 외팔부로 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값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응력을 계산했는데 그 계산한 값을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교 방법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비교를 어떻게 할지 이제
각자의 생각대로 비교를 하고 이제 그 이유까지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보통 오차를 비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및 고찰을 써주셔야 됩니다. 비교 및 고찰은 이제 첫 번째로 오차의 원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차의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제로 가한 힘과 저기 이제 컨트롤러에 나오는 힘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프리로드를 그러니까 프리로드를 먼저 주지 않아서, 그리고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제 인장 시험기가 진동이 있기 때문에 뭐 진동을 준다던가 아니면 저가 실험을 아까 계속 50kg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못하고 이제 넘어가거나 이제 아니면 올리고 내리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오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차의 원인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실험 이론 조금 설명드리면서 거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곡선보에서 왜 외팔부와 식이 다른지, 그리고 곡선보의 도심과 중립축은 왜 다른지 이걸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할 때 주의점, 주의할 점, 그리고 배운 점, 그리고 지금 이 실험에서 곡선보 실험에서 왜 외팔보를 이렇게 외팔보의 이론 능력을 계산을 할까, 그리고 또 왜 비교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보고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뒤에서는 1차, 2차, 3차 실험 데이터를 1조, 그러니까 1조의 1, 2, 3차, 그리고 2조의 1, 2, 3차, 3조의 1, 2, 3차 이렇게 뒤에 이제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곡선보의 형상, 이제 도심과 중립축 특정 지점, 저기를 쉽게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 장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선보 실험을 마치고 이제 물어보실 점이나 아니면 영상에 너무 말이 빠르다거나 아니면 뭐 잘 들리지 않아서 아니면 보고서 작성하다가 뭔가 질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항의하실 게 있으면, 항의가 아니지, 물어보실 점이 있으면 뒤에 이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